네, 안녕하세요. 박중서입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 끝난 금요일 정말 코스닥 기준 굉장히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였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일에도 마찬가지, 어제가 좀 더 심했죠. 어제도 굉장히 시장이 흔들림이 좀 강했는데 오늘 또 마찬가지로 아침부터 뭔가 조짐이 있더니 점심시간, 이거 점심시간만 되면 아주 시장이 고꾸라져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겠어요. 이거 먹다간 체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또 밥을 또 못 먹었어요. 아니, 점심시간만 되고 이렇게 쏟아내니까 먹으면 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어쨌든 보니까 이건 다시 튕겨져 올라가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뭐 별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계속 전망에 대한 얘기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왜 저렇게 투매가 나왔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첫 사망자로 이제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그 보도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보도 때문에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놀라서 던진 거고, 사실은 그게 다른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어떤 해프닝으로 끝났죠. 그래서 그 내려온 폭을 오늘 오전까지 해서 다 덮어낸 거예요. 이 엄청난 V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아침에 분봉이 상당히 거칠었어요. 보시면 아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짧은 순간순간에 상당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이렇게 그러고서 자리를 잡아놨는데 사실은 오늘 조금 아침에 흔들릴 수 있다고 본 이유가, 어제 저녁에 이제 일본에서 코로나19로 첫 공식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80살 정도 되신 이제 할머니, 그렇죠? 그게 나오면서 사실 그 나온 순간 미국 선물이 추락하고 유럽 증시도 추락했었어요. 그런데 미국 증시는 결국에는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정말 튼튼하게 또 끌어올리면서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강력한 미국 증시인 것 같아요. 이때보다 지금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강한 각도를 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출렁일 겁니다. 또 출렁일 거예요. 일본은 이제 직격탄을, 일본은 이제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겠죠. 일본 증시를 보면은 갭 하락 출발해가지고 밑꼬리를 달고 잘 만들어냈습니다. 즉 전부 다 질병에 대한 악재는 이제 뭐가 나오든 간에 점점 사그러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계셔야 합니다. 중국 증시 또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제가 이 각도에 대한 언급을 해드렸죠. 얘가 이런 식으로 가든, 이렇게 굴곡을 가지고 가든, 이렇게 굴곡을 가지고 가든, 결론은 간다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죠. 간다에 떨어졌던 거를 커버하러 들어간다에, 질병 코로나 우한폐렴으로 떨어졌던 그 모든 폭을 커버를 하면 어쨌든 질병에 대한 이슈는 그때뿐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질병 쪽에 돈이 많이 옮겨진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자금이 쏠렸었는데, 그것들이 자금이 풀리고 나서 이어받은 곳이 기생충이었죠. 상을 쓸어 담으면서 이 기생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게 이를 통해서 실적이 얼마나 개선될지 의문인 거죠. 약간 증권사에서도 너무 오버페이스라고 계속 전망을 내놓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그게 공식적으로 뉴스화 되면서 물량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좀 과했습니다. 이 과했는데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자면 저는 이렇게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하다. 자, 이거 화면을 바른 손으로 놓고 볼게요. 바른 손으로. 과하다. 과하게 올라갔어요. 과하다. 그냥 무슨 뭐 덕성우처럼 거래 대금을 동반하지 않는 뭐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으로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아닌 것들도 5연상급 나오는 거 있어요. 뭐 얼마 전에, 몇 달 전에는 한류 AI 센터가 바닥에서 5연상 가고 그랬잖아요. 5연상 6연상 이렇게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랑 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시장 거래 대금을 바른손 ENA
ENA로 볼까요? 거래 대금으로 보니까 ENA를 보면은 뭐 1억 주가 지금 3일 동안 넘길 정도로 엄청나게 시장 자금을 휩쓸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주목받고 정말 시장에서 얘 안 보고 그냥 뭐 매매는 모르겠어요. 매매하는데 지켜보지 않은 사람은 한번 구경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정말 과할 정도로.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항상 입장이 질병으로 혹은 무슨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이란과 미국의 뭐 충돌 이런 것들은 다 단기성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쵸? 그게 어느 정도 서서히 올라오던 단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한폐렴 지나고 나서 기생충이 갑자기 이렇게 확 튀어나오는데 이 정도까지 종목에 영향을 미칠까 싶을 정도로 너무 오버페이스 달렸죠. 근데 여기에 일단 중요한 건 돈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이 바닥을 기면서 사실 뚜렷한 이 자금들이 시장에 왕창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뭐 이런 것만 반복하고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했죠. 근데 이번에는 정말 거대한 이 돈이 시장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보통 바닥에서 한번 대시세를 주기 직전에는 진짜 시장에서 미친 종목 하나가 나와요. 미친 테마가 한번 나옵니다. 과거에도 제가 이거는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은 어떤 종목이었는지 제가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장중 방송을 끝내자마자 바로 이어가는 거라서 뭐 준비된 게 없어요. 근데 요때 2015년 시기와 2017년 18년 초 요 시기를 앞두고 똑같이 정말 그 시기에 오늘의 지금의 최근에 바른손 ENA처럼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이 다 탄생을 했었습니다. 그냥 소형 잡주들 말고 소형 뭐 무슨 우선주들 이런 거 말고 진짜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이 당시에는 한 10연상급이죠. 15%니까 10연상을 막 이렇게 달리는 종목들도 있었고 이때는 이제 30%니까 지금처럼 5연상급이라든지 있어요 다. 잠깐 제가 딱 생각나는 종목이 있는데 요때 2017년도 요때 에이프로젠 KRC 나라 KRC 시절이거든요. 이런 류의 종목들이 갑자기 생깁니다. 그 당시의 시장을 폭발적으로 주도하는 종목들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종목을 주목을 하고 있는 정도의 대형 파동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바로 시장의 어떤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시장이 정말 갑갑한 흐름을 한동안 보였잖아요. 뭐 올라가긴 하고 있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대체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겠다는 건지 갈피를 못 잡겠고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뭐 뉴스들이 왜 이렇게 악재들이 또 많은 건지 세상 살기 정말 어렵게 뭐한 지나가면은 뭐 둘이 싸우고 미국 중국 뭐 싸우더니 또 한일 무역 전쟁도 하고 또 좀 그것 좀 잠잠해지니까 왜 뭐 질병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이러고 또 이란하고 미국은 왜 또 충돌하고 아이고 진짜 이거 뭐 세상 불안해서 살겠나 주식 하겠나 세상 불안해서 이런 시기였잖아요. 한동안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돈들이 편안하게 지금 못 들어왔어요. 시장에서 이 시장을 활용해서 굵직하게 뭔가 해먹으려고 하는 어떤 거대한 자금들이 편안하게 못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기점으로 그 자금들이 점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시장 거래 대금도 많아지고 있죠. 주목하는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한번 강하게 자리 잡은 게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한번 상한가 가면 2연상이 나오기 시작하고 한번 급등이 20%대 나오면 그 다음 날도 20% 가는 게 막 생겨나고 이게 바로 그 변화입니다. 땡기는 종목을 자꾸 땡겨버려요. 원래는 한번 땡기고 그냥 윗꼬리 달고 밀리는 종목이 훨씬 많았는데 갑자기 이 우한폐렴을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장 섹터가 생기면서 기생충은 물론 오버페이스는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가리라고 생각을 절대 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어차피 과거에 나온 재료였고 재료 소멸로 볼 수도 있었던 파동인데 좀 오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상한가에서 하를 꽂을지도 모를 정도로 위협을 가했죠. 오늘 덕성우가 약간 하한가 풀렸네. 상한가에서 거의 하한가급으로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좀 과했고 이 과한 쪽에서 물량이
풀려지면, 자금들이 풀려지면 정말 정상적인 섹터로 이제 돌아오면서 시장을 만들어갈 거예요. 그거는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정상적인 시장의 1등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무난하게 지금 65,000원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에 주목을 해줘야 됩니다. 얘가 못 따라오면 저는 이런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시장은 지금 쏟았다가 올라갔다가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결국에는 대장주는 지금 편안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물론 편안하진 않았지만 중간중간 편안하진 않았죠. 그래도 흐름을 잡고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어떨 때는 시장이 먼저 코스닥 시장이 먼저 앞서고 어떨 때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먼저 앞서갑니다. 지금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먼저 앞서서 멀리 먼저 올라가서 시장을 내려다보는 그런 형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코스닥 시장의 미래. 얘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횡보를 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횡보를 하는 흐름. 그때가 되면 다른 중소형주들 못 따라갔던 종목들이 나도 이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거야. 한 방에 키 맞추기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방에. 오늘 DPC 상한가 간 것처럼 이런 구간에 갑자기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생기게 됩니다. 얘네들은 먼저 출발한 거고 앞으로 이런 종목들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지금 종목들 바닥에서 자금들이 차곡차곡 이탈 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물론 오늘 같은 출렁임 시장에서 좀 꺾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대부분까지는 아니고 어제도 많은 비중을 하락 종목이 차지하고 있었죠. 코스닥, 코스피 전체 다. 어제도 그 막판에 보여드렸듯이 거의 한 70% 정도의 비율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보합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파란불로 마감을 하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그 주된 물량이 실리지가 않았어요. 힘이 실리지가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힘이 하락 쪽으로 실리면 버려야 돼요. 더 좋은 종목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손절을 감수하더라도 옮겨줘야 돼요. 근데 그걸 너무 다급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총선을 기점으로 한 2달 정도는 다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총선까지 오르락 내리락 2달이면요. 이게 지금 이 정도 흐름이 이 종목 그냥 지금 갑자기 이 종목이 클릭이 돼서 그런데 2달이면 여기서부터죠. 한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봉이면요. 봉 개수 2달이면 한 40봉이잖아요. 대략 40봉 정도잖아요. 40봉 정도면요. 무슨 음봉이 나와도 다 덮어낼 수 있는 봉 개수예요. 총선까지. 어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흐름이 나와도 아이고 그 덮어내는 거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최근에 뭐 올라가는 종목들은 과거에 안 그랬나요? 뭐 이상한 파동 다 나왔었어요. 도저히 저건 이제 저거는 끝났구나. 보시면은 뭐 딱 요날까지 보세요. 야 이거 하고 싶어요 지금? 이날 기점으로 봤을 때 야 이게 나중에 10,000원이 금세 2달 안에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보이나요? 안 보여요. 이것보다 더 심한 종목들이 지금 많아요. 이것보다. 그런데 금방 이렇게 되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보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음봉 하나하나를 연연해 할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보시면 이날도 사실 지금 이런 종목들 많아요. 지금 이렇게 갭 떠가지고 음봉 보이는 종목들 많을 겁니다. 그게 과연 음봉으로 지금 망가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갭 띄워놓고 살려다가 사람들이 그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 매도하기 시작해서 아이고 나중에 하자 라고 빼낸 것인지 그런 판단을 호가 체결창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엔 장중에 더 바빠요. 점심시간에도 더 바빠요. 제가 지금 PC가 동시에 3-4대가 돌아가고 있어요. 모니터가 9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8, 9개가. 점심시간에는 뭘 체크하고 아침에는 무슨 어떤 화면을 보고 어떤 체크하는지 다 지금 나눠져 있어요. 되게 정신이 없습니다. 왜 바쁘냐? 이거 할 일 없이 제가 바쁜 일을 하겠어요? 지금 전망이 이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오늘 DPC가 상한가 갔기 때문에 DPC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DPC처럼 그런 전망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면 밀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엉망이 되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뭐 이런 꼬임이 있더라도 없을 수가 없어요. 꼬임이 지금 시장이 편안하지가 않았는데 거래 안 생기는 것들은 호가 비운치로 막 내려가요. 근데 전망을 가진 종목이라고 판단되면은 밀어붙이겠다는 거 언제까지? 총선까지요. 총선까지. 근데 그런 전망이 이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오늘도 하나 매도했죠. 마이너스 4% 하나 봤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걸로 교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는 뭐 DPC나 LB세미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음을 도모했어요.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지엔코 매매했고, 지엔코는 여기서부터 계속 안내해 드린 거고, 최근에 이런 종목, 여기서 공부했던 종목들 날라간 게 너무나 많아요. 매매하신 분들도 꽤 계시고, AD칩스, K사인 하나하나가 지금 하나하나씩 출발하고 있어요. 각국에 있는 것도 출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목을 그런 전망을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영 아니다 싶은 것들은 한 2월 달에도 어느 정도 처리를 하면서 갈 거예요. 그러나 일단 총선까지는 시장이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니까 그 입장에서 전망만 분석해서 가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 그거 이날 올라가는 거 보고 막 순간적으로 올라탈 수가 있어요? 회의하고 계시고 운전하고 계시고 각자 일 보고 계시고 뭐 업무 보고 계실 텐데 올라가는 거 순간적으로 뭐 따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못합니다. DPC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만약에 자 이거 따라갑시다라고 사인 봤을 때 여기서 확인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10명 있다면 대부분의 8명 정도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전망을 가진 종목을 미리 파고 들어가는 거를 일단 주된 매매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며칠 걸리는 것도 있고, 뭐 진짜 운 좋으면 바로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모을 시간을 주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겁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큰 틀에서 좀 멀리 올라가서 좀 내다보자라는 관점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 시기인 거니까 너무 이렇게 다급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떨어지는 종목이 있어도 저도 보고 있잖아요. 제가 보고 그냥 뭐 떨어지네 뭐 아무 생각 없지 않아요. 떨어지면은 왜 떨어지는지도 찾아보고, 증권사에 뭐 어떤 소식이 돌고 있는지도 알아보고, 제가 증권사에도 업무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알아보고 수급도 보고 뭐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하여튼 뭐 다 해봅니다. 수급도 그 호가수함 체결창도 보고, 호가창 어디서 이렇게 매도하는 거야도 한번 보고, 일단은 저도 봐야지만 뭔가를 써드릴 거 아니에요. 그쵸? 너무 다급해하지 마세요. 당연히 실시간으로 같이 보고 있는데 저도 원인 파악을 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금 올라가는 거, 오늘도 뭐 7%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어도 아무 말 없으면은 그냥 더 갈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5% 7% 오늘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공식적인 채널 안에서 사인이 오면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나는 그 사인을 좀 개별적으로 좀 다른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조용히 하시면 됩니다. 조용히 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할 때는 그것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충분히 했는데, 다만 조심하실 거는 많은 분들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초보분들 많습니다. 어제 계좌 트고 오늘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입장도 잘 헤아려서 우리 모두 같이 가는 그런 배 박중사 호 만들어 드릴 테니까 좀 우리 같은 식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오늘 구독자 공개 방송으로 오랜만에 열어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처음 듣는 분도 계시기에 오늘 시장 전망에 대한 것도 항상 많이 말씀드렸는데 또 한번 반복해서 강조를 해드렸고요. 종목들 오늘 막판에 뭐 DPC하고 LB세미콘, 키스트 하신 분 계시죠? 하신 분들은 내일이 아니라 월요일에 대처 같이 보면서 하시면 되고요. DPC가 어쨌든 이 가장에 딸린 식구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딸린 식구의 대장,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흐름을 보면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생충 쪽은 건들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저거 질병주들도 오늘 아침부터 무슨 지카 바이러스 얘기도 나오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나오고, 하여튼 질병이 아주 난리인데, 질병주들도 당분간은 뭐 거기에 뭐 주된 매매를 하는 거는 좀 삼가시고요. 질병주가 아니라 다른 섹터, 다른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기생충은 이제 끝물이라고 보셔야겠죠. 오늘 지엔코를 우리가 종료하고 더 많이 가가지고 한 10% 더 갔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도 있었는데 바로 뭐 고꾸라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직장인분들 대상으로 그냥 매도 없이 그냥 가다가
이때도 또 놓치고 이때도 또 놓치고 만약 이제 뒤늦게야 회의 끝나고 일 끝나고 왔더니 1,600원이야.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더 적게 먹은 게 낫죠. 그런 관점에서 또 보는 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곱하기 2 더 더블로 자꾸만 뭔가 더 얻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해나갈 거고요. 건의사항은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방송을 못 들으시는 카톡만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은 대부분 거의 다 직장인이잖아요. 그러면 다 100% 직장인이죠. 방송을 못 들으신다면 일단 100% 직장인이라고 간주를 하고, 거기에 맞는 좀 기노업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하고, 중간중간에 조금 그래도 거칠지만 같이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면 같이 할 겁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카톡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좀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 종목들은 굉장히 출렁임이 심한 시기니까 그 출렁임 하나하나에 신경 쓰다 보면은 정말 스트레스 받고 이도저도 못합니다. 심리에 다 꼬이게 돼 있어요. 여기서 뭐 상한가 가는 것들도 중간중간에 개인들 아주 고통을 주는 구간들을 만들잖아요. 어제 지엔코도 그렇고, 심지어 그 바른손 ENA도 말도 안 되는 파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2,300에서 1,800원까지 간 다음에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하나하나 일일비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 과정, 중간중간 출렁임이 좀 있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구독자 오픈으로 들어오셔서 한번 이제 보신 분들은 최대로 제가 제 직권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저는 딱 이제 한 분이어도 좋습니다. 한 분이어도 좋으니까 저랑 직접 통화 상담을 하시고 최대 이벤트 혜택 받으시고 월요일부터 함께 매매를 한 분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주말까지 일요일까지 해서 전화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성함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말씀드릴 거냐, 문자로 말씀드리고 기존에 이제 회원님들도 3개월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3개월 하신 분들 2월 달에 이제 종료가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전망을 가지고 좀 오랫동안 좀 진드간이 좀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지금 대부분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절반은 평생 회원님들이시거든요. 기간이 무제한이에요. 앞으로 기간이 그냥 나는 언제 만기지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나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연락을 주세요. 그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거의 이렇게 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일 겁니다. 가격적으로. 왜냐면은 1년 비용으로 평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저라면 무조건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것보다 한 방에 딱 넣어놓는 게 낫겠죠. 하여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네요.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금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